설 연휴 전까지 할인율 대폭발. 꽁쇼핑 명절 연휴 특가. 안녕하세요, 꽁TV 김명지입니다. 펑컴입니다. 야, 오늘 게임 진짜 토토는 멋지게 했었는데 참 아쉽네요. 네, 간만에 무리뉴 감독이 공격 축구라고 해야 되나 이걸 봤는데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단 에버턴하고 토트넘 FA컵 16강 시작 2분 만에 보여줬던 장면들 보면 토트넘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이 멤버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와우, 진짜 재밌던 90번이었고요. 네, 출전 선수 명단부터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런 걱정을 뒤로 한 채 정말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줬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3자 패스 내지는 공간 이동 패스, 그리고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경기력을 보여줬던 토트넘이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좀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기대치는 보여줬다. 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제가 확신이 들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토트넘 선수들은 꽁병지를 구독하고 있다. 아니, 저번에 저희가 라멜라 백패스 할 때 논스톱 패스 이런 거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그치. 오늘 그게 되더라고요. 그치. 킥에 들어가면 리턴 내면 이게 바로 전환되든지 더 앞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되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마무리까지도 좋아졌고, 나는 사실 이런 내용도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 개인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던 기대치가 역시나 이 게임에서 완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손흥민 선수가 케인빨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오늘로써 인해서 케인도 손흥민 빨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평점에서도 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손흥민은 어시스트를 2개를 했었고, 지구로서는 1골 3어시스트에 불과하고 9.3. 손흥민은 어시스트 2개 했는데도 불구하고 9.2포인트를 줬던 건 뭐냐면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물론 어시스트가 2개지만 오늘 4골 다 손흥민이 다 관여했던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갑자기 존댓말 치네요, 저한테. 그런 건가? 네네.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4골 다 관여했다라고 하는 진짜 존경심을 표할 만큼 정말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 선수죠. 그렇지. 포인트도 포인트였지만 내용적으로 손흥민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줬던 연계 플레이가 사실 더 높은 포인트를 줄 때 그게 다 엎어지는 거죠. 그만큼 다음 게임, 맨시티 게임 할 때 어떤 그런 기대치가 되는데 펩 감독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토트넘 축구가 달라졌어요. 네, 사실 맨시티전을 앞두고 펩 감독은 무조건 이번 경기를 분석을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기존에 보였던 다른 유형의 플레이를 보이다 보니까 펩 감독이 이제 토트넘을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근데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첫째, 원래 토트넘이라면 우리가 공격하다가 역습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상대가 공격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온다라는 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옵션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 자, 수비수는 옵션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막기가 힘든 거잖아요. 펩 감독이 그래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 또 핵심은 뭐냐면 지난해부터 주구장창 손흥민을 당했는데 이번 게임 손흥민이 또 잘했어. 그렇다면 또 머리가 아픈 게 손흥민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러면 손흥민을 막게 돼서 풋백 라인들 약간 물린다 생각하면 공격 자원의 숫자 싸움에서 또 불리할 수 있으니까 맨시티가 좋아하는 빌드업 축구 내지는 패서 또 티키타카를 못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펩 감독은 머리가 아파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지난 맨시티전에서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직접 해결을 하면서 골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도움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오히려 더 골치가 아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우리도 이제 요걸 좀 풀어야 되는데, 네네. 무리뉴 감독의 공격 축구 기대해도 될까? 이제 이거예요. 지금까지 늘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항상 선수층이 안 된다, 선수 스쿼드라든지 선수 레벨이 공격 축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보여줬거든요. 증명했어요. 지난 게임, 이번 게임 3일 만에. 네, 그렇죠. 완전히 180도 달라졌으니까, 이렇다라면, 앞으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라면 저희들은 또 다른 각도로 토트넘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까지는 승점 3점, 지키는 축구, 실리 축구, 이런 데 만족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실리 축구 플러스 공격 축구를 할 수 있는 무린 축구라면, 이거는 성적과 상관없이 팬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오늘 이 에버턴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시 궁금해요.
네, 제 개인적인 이제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어쨌든 간에 FA컵이기도 하고 원정을 왔고 앞에 중요한 맨시티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두면서 오늘은 약간 선수들한테 무리뉴 감독이 맡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수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플레이, 수비적인 게 아니라 오늘 저도 괜찮으니 오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뭘 또 저도 괜찮은데 그런 말 했겠어. 그쵸.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도 무리뉴 감독의 속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맡겼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예측을 해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오늘 선수 구성을 봤을 때 전반전보다는 후반전 승부 낸다라는 게 아마 깔려있었던 것 같아. 전반전에 이제 손흥민, 라멜라, 모라, 베리바인 넣으면서 나머지 선수들 뭐 해리케인하고 델레알리하고 시소카 등등 뒤에 뒀잖아. 이건 뭐냐면 전반전만 잘 넘기면 후반전에 승부 낸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그 과정까지 간 건 맞지만 어쨌든 경기는 이 선수 때문에 조졌습니다. 전반전 4대4 만들면서 토트넘한테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왔었거든요. 윙크스 때문에 게임을 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윙크스 경기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아직도 지금 윙크스의 그 무책임한 행동, 전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실책 장면을 본다면 저는 아직도 지금 화가 가라앉질 않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윙크스에 대한 또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윙크스 내가 볼 때는 오늘 게임을 뛸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경기를 안 뛰어왔잖아. 심지어는 케인하고 솔om이 다 패스트 들어갔을 때 경쟁자들 보면 뭐 리즈브에 남아있는 선수들 보면 뭐 라멜라, 베르바인, 모우라, 베일 윙크스 쓸 때는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베스트 라인업을 짜고 난 이후에 보면 기다린 선수가 봐봐. 케인, 히스코, 델레알리 그 다음에 수비 쪽에서는 뭐 다이어 그 다음에 등등 있으니까 일단 본인은 이 4명이 들어가도 들어갔지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아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윙크스의 아마 입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갔잖아. 첫 터치 실수해서 필름이 됐고 그 이후에도 상당히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게임은 윙크스가 독박선 게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꾸준하게 출전을 못하면서 윙크스 선수들 분명히 불만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불만이라는 거는 훈련장에서 보여주고 감독하고 면담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선수들이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경기를 못 뛰면 훈련을 더 잘해가지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언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경기 기회를 줬을 때. 근데 아마도 윙크스는 이 기회를 잡는데 실패를 했고 아마 좀 더 실제된 윙크스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뭐 댓글 보면 윙크스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으니 그만큼 들어왔을 때 그 임팩트가 없었다. 또 하나 보통 우리가 후반전 교체되어 들어올 선수도 있잖아요. 후반전 뭐 한 20분 지나고 난 뒤에 들어오면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나머지 25분 동안에 앞에 뛰지 못했던 70분의 시간들을 다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켄 이외에 교체되어 왔던 선수들의 어떤 활약들을 보면 오히려 평가절하되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윙크스가 게임을 완전히 다 망쳤다 해도 저는 윙크스는 앞으로는 힘들겠지. 당분간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요 윙크스 다음 얘기할 얘기 때문에 윙크스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오늘 후반전에 우리가 그동안 외치던 델리알리 선수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델레알리 무리뉴 감독 체제하에서 앞으로 부활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오늘 이 한 경기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만족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동안의 마음의 부상, 또 뭐 건염이라고 하는 뭐 신체적인 부상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경기 들어온 거 치고는 나쁘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근염 자체는 우리가 뭐 다쳐봐서 알지만 근염 자체 가지고 경기를 지금까지 안 뛰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리뉴 감독이 안 뛰겠든지 아니면 진짜 아프다고 했으면 이건 약간 핑계 같아. 왜냐면 소염제 먹고 거기에 집중 주사 맞으면 근염은 진짜 하루 만에도 낫거든요. 사실 건염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도 저희 있어요. 병정님도 건염이 있고 저도 건염이 있을 정도로 사실 축구 선수한테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해오면서 늘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델리알리 선수는 훈련장 그리고 경기에 나서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델레알리가
한 달 전에 마리나고 할 때 진짜 좋은 경기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런 이후에 기회를 줬으면 아마 델리알리는 오늘 진짜 잘 썼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델리알리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잖아. 오늘 내가 질문을 남겼을 때 델리알리가 부활 불가능하다가 사실 한 70%, 가능하다가 30%였는데, 저는 30% 쪽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지난주에 어쨌든 팅을 했단 말이야. 문희 감독하고. 그때 시간을 주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려라. 이 자체가 뭐였냐면 체력의 문제였단 말이야. 체력을 보완을 하고 나서 기회를 준다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관계 개선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델리알리가 가지고 있는 경기력은 지난 시즌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끌어내기에 따라 다른 거지, 뭐 없다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다음 게임 맨시티에도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델리알리 선수 개인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더 이상은 시간이 지체되면 안 돼요. 이제는 본인이 다른 팀을 가려고 해도 이적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팀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팀에 헌신하고 좀 무리뉴 감독하고 관계 본인이 꾹 참고 그냥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앞으로 잘해준다 그러면 본인의 이중도 높여주고 연봉도 높여주고 인지도가 높아지면 빅클럽들이 덤빌 수 있는 델리알리는 확실히 맞아요. 자,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필드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 오늘 골키퍼 요리스에 대한 아쉬움도 굉장히 큽니다. 야, 한두 골 요리스가 막아줘야 될 장면이 있었었지. 물론 초반에 한두 골 막아줬던 건 참 잘 막아줬는데, 팔부터 로이 발리 때렸던 거 있잖아. 이게 중심이 무너지면서 뒤쪽으로 가면서 손에 진짜 많이 맞았거든. 그걸 골단으로 들고 들어갔던 건 뭐냐면, 자세, 타이밍, 준비되지 못한 또 다른 예측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말린 건데, 오늘 이 요리스가 만약에 이런 경기를 계속 보여준다라면 앞으로는, 야, 요리스도 아마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요리스 선수도 이제 34살, 어떻게 보면 노장축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경기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요리스 선수도 배제될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다리고 조아트가 워낙 지금 뭐 못하고 있으니까 요리스는 안심빵인데, 어쨌든 조아트나 가자니가 아니라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 대체자를 찾을 수 있는 토트넘은 맞다. 왜냐면 요리스가 이제 노장이잖아. 제도 교체를 위해서도 한 25살 내지는 26살 정도 범주 내에서 괜찮은 선수를 한 명 데려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윙크스 때문에 골을 먹었는데, 요리스 선수가 윙크스 엉덩이를 툭툭 쳐주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진짜 빡쳐가지고, 요리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아이, 그런 게 진짜 동병상련이라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저희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날 새벽 2시 30분 토트넘하고 맨시티하고 경기 있습니다. 그날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데, 그날 토트넘의 경기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